이런 입체감이요. 저거는 스트리머 역할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사실 앰프하고 스피커가 없는 입체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자, 403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편안하게 음악을 좀 집중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청회를 준비했습니다. 다 처음 들어온 제품들이 꽤 많아요. 시스템 소개부터 드릴게요. 스피커가 라이더 스피커예요. 저 모델명이 TD 3.8이라는 라이더 스피커. 저 파워앰프하고 프리앰프가 VAC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는 진공관 프리 파워앰프죠. 그래서 파워앰프가 VAC 마스터 300 IQ 모노블록으로 두 덩어리를 쓰고 있고요. 요 프리앰프 보이죠? 프리앰프가 마스터 프리앰프를 쓰고 있고 필리움을 DAC로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이파이 클럽에 필리움이 들어왔어요. 필리움 일렉트라라는 DAC가 들어왔고 요 뒤에 까만 거 보이죠? 저게 안티포데스라는 스트리밍 서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할 건데 이 안티포데스에서 필리움으로 USB로 연결됐고요. 필리움에서 프리로 들어가서 파워로 가서 스피커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시청입니다. 케이블은 저희 늘 쓰는 거예요. 허브는 안수주 D3 허브 썼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케이블, 인터커넥터 그런 것들은 지금 안수주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회를 기기 소개를 좀 하면서 여러 가지 음악을 들어보는, 개인적으로 이거 세팅을 하면서 음악을 들어봤을 때 이게 오디오 파일이 추구하는 게 이제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오디오적 쾌감이냐 음악성이냐. 굳이 저울을 본다면 약간 음악성 쪽으로 기울은 시스템.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오늘은 음악이 시작되는 것, 안티파데스 올라드라라는 스트리밍 서버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티파데스, 이것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뜻으로는 대척정,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정반대로 위치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게 안티파데스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 기준으로는 반대편에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지역을 안티파데스라고 또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 기준이겠죠. 뉴질랜드산입니다. 독특하죠. 오늘 나라가 다양합니다. 안티파데스는 뉴질랜드고 필리움은 그리스고, 저 앰프는 미국이고 스피커는 덴마크인 이제 연합군이 나와서 이렇게 시스템 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회사인데 2004년부터 케이블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랬다가 2009년부터 서버 스트리머 쪽으로 전환을 해서, 그러면 오래된 거죠. 왜냐하면 2009년이면 막 컴퓨터 스트리밍이 약간 태동할 때, 뮤직 서버 개념이 잘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품은 이게 올라드라라고 이제 최상위 모델,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뮤직 서버가 저렇게 하이엔드급으로 나와 있는 게 대표적으로 지금 안티파데스라고도 있고 메모리 플레이어라고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이코라는 제품도 있고, 소스기기 대세가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가니까 그쪽으로 해서 이제 하이엔드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제품을 올봄에 그 미넨 오디오쇼 갔을 때 처음 봤어요. 근데 부스마다 의외로 저게 자주 눈에 띄는 거예요. MSB 부스에도 저게 딱 있었고, 그 MSB 진행하는 그 친구도 스트리머는 안티파데스 썼다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뭔데 저렇게 이렇게 하이엔드 부스에 이렇게 저게 들어가 있을까, 그냥 그 정도만 했었는데 마침 오늘 시청회 때
이 들어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뉴클레어스 룬에서 나온 오리지널, 저희는 시청회 때 계속 그걸로 써요. 그냥 걔가 제일 무난한 느낌. 그리고 뭐 메모리 플레이어나 뭐 타이코도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냥 뭐 저 역시 가격이 주는 거부감이 있죠. 과연 뮤직 서버 저 컴퓨터에 그 정도의 금액을 태운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들어와서 듣는데 오늘 이제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개인적으로 좀 약간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첫 곡부터 한번 음악부터 듣고서 얘기를 이어갈게요.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소금이라고 이제 카페 여기서 수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AC하고 라이더하고 저 안티퍼데즈하고 지금 오늘 이 제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수입사 이철희 대표님 잠깐 인사 있겠습니다. 소곰이라는 업체이고요. 이철희라고 합니다. 하이파이 클럽에서 아마 소곰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아마 이곳에서 제가 소금이 수입하는 제품들이 여기 있는 제품만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고 그러한 제품들을 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가 홀리코일이라고 아시죠? 예? 템테이션을 들어봤는데 제가 이 곡에서 받은 느낌은 이런 입체감이요. 저거는 스트리머 역할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시스템 뭐 여기 지금 이 메인홀에서도 여러 번 시청회를 하고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과연 물론 처음 접해보는 스피커고 처음 접해보는 앰프지만 사실 앰프하고 스피커가 없는 입체감을 만들 수는 없거든요. 이거 뭐지? 그래서 아직 집중 시청은 해봐야 되지만 지금 이 홀리코일의 템테이션에서 북의 위치라든가 중간중간 강아지 소리가 막 나오는데 그 포커싱이 정말 독특하다. 그래서 이런 포커싱, 스테레오 이미징 능력, 제가 보기엔 저 안티파데스죠. 제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해외 리뷰를 좀 이렇게 보면 뭐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개방적이고 따뜻하고 매끄럽고 이런 어떤 채도,
이런 쪽으로 굉장히 좋고 음악적이다. 이렇게 지금 스테레오 파일에서는 리뷰했고, 하이파이 어드바이스드에서는 자연스러운 음색, 매혹적인 풍부함, 유동성, 유기적인 흐름, 음악적으로 되게 매끄럽다 이렇게 나오고, 하이파이 스테이트먼트라는 데서 여기서 좀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게, 풍부하고 매혹적인 목소리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해상도와 공간적 표현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간적 표현, 이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이즈요. 당연히 얘네들도 노이즈 얘기를 합니다. 사실 뮤직 서버라는 게 그냥 컴퓨터죠. 대부분 뭐 고가의 하이엔드 뮤직 서버도 그냥 메인보드 되게 좋은 거 쓰고 CPU 아주 좋은 거 쓰고 뭐 그렇게 하면서 뒤에 보면은 그냥 밑에 메인보드에 있는 컴퓨터 입출력 단자가 그대로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뒤에를 보면 그냥 일반 오디오처럼 SPDIF 출력하고 램 포트하고 USB 포트 이렇게 있고, 제 생각엔 아마 굉장히 작은 미니 PC용 마더보드를 쓰지 않았을까. 뭐 CPU라든가 그런 거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추구하는 거를 보면은 오디오 신호의 순수성과 해상도를 극대화했다. 그래서 아날로그 수준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제공을 하고 스트리밍 서버에 최적화된 맞춤형 컴퓨터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서버 앱하고 플레이어 앱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각각 다른 컴퓨터로 구성을 했다. 그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계단식 처리 단계를 거쳐 비트레이트 아래에서 고대역 폰과 사실상 제로 노이즈를 실현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이즈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초정밀 클럭을 사용을 했다. 결국에는 디지털 오디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노이즈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노이즈의 최소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스트리머 서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뭐 보시면 알겠지만 멋진 외관을 했습니다. 알루미늄 셰시로 해갖고 진동을 최소화하고 열 방출을 최적화했고, 그 다음에 밑에 이 다리도 3점 지지로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쓴 뭐 그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무튼 음악적으로 음질적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저 소스기기인가 아닌가 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는 없습니다. 그냥 100%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USB 입출력이 있고 SPDIF, AS-EBU, I2S까지는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SSD 3개를 추가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확장성도 있고요. 결국엔 지금 저희가 저걸 쓰는 걸 룬 서버로 쓰고 있습니다. 룬 서버 겸 룬 플레이어로 해서 여기서 USB 출력을 뽑아서 지금 필리움 일렉트라 DAC에 USB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오늘은 USB DAC로 지금 작동을 하는 거죠. 당연히 룬도 지원을 하고 DLNA도 지원을 하고요. 그 스퀴즈 플레이어라고 있죠. 로지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스퀴즈, 룬, 뭐 HQ 플레이어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MPD 뭐 이래갖고 PC 쪽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거의 뭐 디테일한 내용은 좀 더 제가 봐야 되겠지만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리눅스 OS로 작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OS 단에서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리눅스 쪽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마 얘는 리눅스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뮤직 스트리밍을 하는데 디스플레이 쪽은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GPU 쪽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GPU 하드웨어를 OS 단에서 딱 끊어버리고 GPU 쪽에서 노이즈가 유입이 되지 않게 그런 컨트롤을 리눅스가 되게 잘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 디스플레이가 아예 없습니다. 컴퓨터지만. 그러면 아마도 아예 그냥 GPU 단을 하드웨어적으로 안 넣어서 메인보드 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전원부는 SMPS입니다. 자체 개발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얼핏 봤더니 운 좋게 굉장히 좋은 SMPS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다. 행운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해보면 저런 컴퓨터 쪽에 리니어 전원 넣는 거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차라리 저런 컴퓨터 쪽 굉장히 고속 동작하는 데는 오히려 굉장히 빠르고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는 SMPS 쪽 전원부가 오히려 더 나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뮤직 서버 쪽도 제가 개발을 해봤거든요. 다른 업체랑 이렇게 해서 해보면 전원부도 리니어 너버고 SMPS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쪽은 SMPS 쪽이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SMPS 전원부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또 다 나눴대요. 전력 부분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 자체로 뭐 리모컨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홈페이지 상에서 이제 관리자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들어간 게 있는데 그래서 IP를 치고 들어가도 되고 홈페이지 상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올라드라 이 서버 이 세팅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 이걸 뭐 룬을 쓸 건지 뭐 스키즈를 쓸 건지 플레이어는 뭘 쓸 건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트워크상에서 다 접속을 해서 이 서버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어보고 갈게요. Get a shiver in the dark, it's raining in the park. The meantime, sound of the river, you stop and you hold everything. A band is blowing Dixie, double fall time. You feel alright when you hear the music ring. Well, now you step inside, but you don't see too many faces. Coming in out of the rain, they hear the jazz go down. Competition in other places, but the horns, they blowing that sound. Way on down south, way on down south, London town. Check out Guitar George, he knows all the chords. Mine is strictly rhythm, he doesn't wanna make it cry or sing. If an old guitar is all he can afford, when he gets up under the lights to play his thing. And Harry doesn't mind if he doesn't. 다이어 스트레이트 설튼 서브 스윙 오래간만에 들어봤는데요. 그러고 봤더니 오늘 이 나온 시스템들이요.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있죠. 윌슨 알렉스 V하고 볼더 했을 때랑은 아주 반대 성향. 그러니까 다 이렇게 순둥순둥한 순한 놈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VAC도 그렇고 라이더도 그렇고 저 안티파데스도 그렇고 다 음악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추구하는 브랜드들입니다. 홈페이지에 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방금 들은 이 설튼 서브 스윙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오디오적인 쾌감, 이거보다 뭐 저역이 훨씬 더 이렇게 깊게 떨어지면서 그르릉거려야 될 텐데 고요음 끝, 예? 마크 노플러의 기타 소리가 이거보다 더 좀 엣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디오적인 쾌감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전체적인 밸런스요. 결국에 음악을 듣는 도구의 오디오스의 가치로 놓고 보면 되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필리온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리스 회사죠. 2014년도에 설립됐다니까 이제 한 10년 된 신생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 굉장히 뜨거운 브랜드죠. 국내에서도 뭐 좀 알려지긴 했지만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러니까 미넨 오디오 쇼 가면 진짜로 한 대여섯 개 부스에서
필리움 저 앰프를 갖다가 자기네 플래그십 모델에 다 걸어서 쓸 정도로 외국 나가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브랜드가 이 필리움입니다. 그래서 라인업은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마스터 디빈 라인이 있고 그냥 디빈 라인이 있는데 오늘 있는 건 이제 그 디빈 라인에 있는 DAC. DAC가 아직 마스터 라인은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디빈 라인에 있는 일렉트라라는 모델의 DAC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 하이엔드 DAC가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 풀 듀얼 모노 DAC로 클래스 A 풀 디스크리트 출력단을, 디스크리트라는 얘기는 자기네가 회로를 직접 설계를 해서 모든 부품을 꼽아서 직접 설계해서 그 아웃풋단을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겠죠. 그리고 디지털 본부는 채널당 4개의 AKM, AK 4493 DAC 칩을 사용해서 총 8개의 DAC 칩을 쓰고 있고, 재밌는 거는 요 USB 입력 쪽을 자체 설계를 했대요. 보통 이제 웬만한 DAC 이렇게 컴퓨터 스트리밍 쪽 보면 네트워크나 USB는 뭐 엑스모스 걸 갖다 쓴다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듈화된 그 수신기를 많이 쓰는데, 얘네들은 자체 설계해서 고유의 리클로킹 기술을 이용을 해서 클럭을 펜토 클럭을 쓰는데 거기에 극도의 정확성을 만들어냈다. 이제 디지털 쪽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전원부도 10개의 초저소음 전원 장치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10개를 어디에 썼는지는 얘기는 안 하는데 내부에 전원부가 10개다. 그리고 대용량 전원 공급 장치로 뭐 94,000 마이크로페럿짜리 어떤 커패시터를 써서 전원부도, 그래서 이게 되게 묵직합니다. 들어보면. 그리고 앞에 여기 보이는 이 디스플레이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게 터치 패널입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가능하고 터치 패널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디지털 필터나 이런 것들 쓸 수 있고, 뭐 8개의 DAC 칩을 쳤으니까 하드웨어 스펙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USB가 32비트 384kHz, DSD 256까지, 뭐 SPDIF는 SPDIF 뭐 규격 자체가 24비트 192kHz니까요. DAC도 있고 이 회사가 프리앰프도 있고, 파워앰프 모노블록 마스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파워앰프 한 덩어리 한 200kg씩 하는 진짜 높이 이만한 파워앰프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 조만간 그것도 한국에 들어온다는데, 클래식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앰프가 진공관이니까 좀 진공관에 맞는 그런 곡을 들어볼까 하다가 지금이 딱 그때네요. 여름 사막장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발디 여름 사막장을요, 그 막스 리히터가 제작곡한 곡이 있잖아요. 그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름 끝자락에 뭔 일이 났었나? 이 여름 상업 확장이 막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여름 장마비 장대비 그거를 음악으로 작곡을 한 건데 이건 이제 막스 리히터가 다시 재작곡을 한 거죠. 편곡도 아니고. 막스 리히터가 이제 독일 피아니스트자 작곡가로 알고 있는데 그렇네. 뭔가 이 초저역은 어쿠스틱 악기 없는 저역이니까 이게 뭘까 했더니 막스 리히터가 무그 신세사이저를 썼네요. 그러니까 이 초저역은 지금 신세사이저 전자음악으로 깔리는 거거든요. 오디오적으로 얘기해 보면 제가 아까 그 다이어 스트레이트 음악이 굉장히 적절했던 음악이다 할 수 있는 아까 다이어 스트레이트 그 설튼 서브 스윙이 리즈너블 했다면 이 음악에서 갑자기 확 사실은 나 하이엔드인데 그죠? 이 바닥에 묵직하게 깔려주는 초저역 그리고 인상적인 거는 베를린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인데 진짜 오케스트라 단원 하나하나가 다 보일 듯한 그런 디테일이요. 그런 포커싱과 이미징. 그 부분은 저기 안티파데스로 그 공을 돌리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VSC 프리파워가 그런 분해력을 내겠다고 하지도 않았을 거고 라이도도 항상 저 라이도 스피커 들을 때 어떤 오디오적인 쾌감보다는 정말 음악을 아름답게 재현을 하려고 하는 그 얘네 홈페이지 기술 자료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스펙을 내세우기보다는 음악을 듣는 도구로서의 역할 그걸 잘하겠다는 느낌인데 지금 이 비발디 여름 사막장에서 이게 사실은 스케일이 꽤 크게 녹음이 된 곡이거든요. 그 오케스트라 스케일이 다 나오면서 다이내믹 레인지 음폭이 확 늘어나는 거 그렇죠. 그런 게 없으면 하이엔드 오디오의 존재 가치가 없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 스트레이트는 그냥 팝 음악, 다이나믹 레인지가 굉장히 좁은 그런 팝 음악이 있고 사실은 클래식 음악으로 가면 나 이 정도 스케일을 만들어내 하면서 어떤 반전의 의미가 있었던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VAC도 바로 들어갈게요. VAC도 34년 됐으니까 그렇게 짧지도 않은 역사를 갖고 있네요. 1990년도 미국에서 설립된 회사. 이 제작자도 시중에 내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앰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1990년도에 진공관을 이용한 이제 앰프 회사를 직접 설립을 한 게 VS입니다. 그래서 제품군은 스테이트먼트하고 마스터하고 시그니처, 에센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거기서 두 번째 라인이 이제 마스터 라인이고요. 그러면서 VS는 진공관밖에 안 만듭니다.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제가 볼더 리뷰 기기 영상을 찍었어요. 볼더 윌슨 조합하고 저한테는 오늘 이 조합이 완전히 서로 다른 시스템을 이렇게 듣게 되니까 이게 뭐 오디오하는 즐거움이죠. 그래서 근데 볼더하고 이 윌슨 조합은 오디오적 쾌감이 극한으로 가면서 만들어지는 음악성은 또 이런 세계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명절 끝나고 저희가 볼더를 정말 제대로 세팅을 해서 롤러코스터를 또 한번 태워드리는 시청회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 오늘 이 시스템은 굉장히 럭셔리한 리무진을 탄 것 같은 느낌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이 VAC 제작자의 강력한 주장은 뭐냐면 3극 진공관은 가장 선형적인 정확한 증폭 소자다.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관에서 TR로 가고 TR에서 반도체로 가고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고 이게 좋아서 간 게 아니에요. 더 작아질 수 있고 더 저렴해질 수 있고 더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사실은 증폭 소자만 놓고 보면 진공관이 물리적으로는 더 뛰어난 3극 진공관의 이제 300B 대표적으로 300B를 왜 최고의 진공관으로 치느냐 3극관들이 그 말씀드리는 고조파요. 2차, 3차, 4차, 5차, 6차 전차수에서 고조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트랜지스터는
홀수차에서밖에 고주파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2차, 4차가 거의 발생을 안 해요. 그 3차, 5차, 7차 홀수차 고주파만 발생을 하니까 이제 트랜지스터 앰프로 들으면 소리가 큰 볼륨에서 굉장히 날카롭고 차갑게 들리는 이유고, 진공관 앰프가 첼로 이런 현악기 음악을 들을 때 따뜻함이 묻어나오는 거는 앰프에서 고주파는 무조건 발생을 하는데 트랜지스터는 3차, 5차 홀수차만 발생하는 불협화음만 발생을 하니까 그거를 TG 수치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그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 VS 앰프 THD 수치가 공개됐나요? 공개 안 됐을 거예요. 굉장히 높을 겁니다. 진공관 앰프 예전 뭐 웨스턴 일렉트릭 이런 거 초창기 때는요, THD가 한 12%씩 발생을 했어요. 그래도 왜 음악 듣는데 문제가 안 되냐면 그 12%씩 발생해도 어차피 전차수가 추가가 되니까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전차수의 고주파가 발생하는 진공관 앰프가 왜곡이 덜한 거고, 그냥 트랜지스터인데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THD 숫자만 낮춰놓은 애들이 그럼에도 홀수차 고주파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둘 다 왜곡이 발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근데 어쨌든 얘도 삼극관이 가장 선형적으로 증폭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부에 기판이 없습니다. 전부 하드 와이어링으로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우리나라 말로는 쟁이 기질이겠죠. 그래서 완전히 수작업으로 만드니까 사실은 어떤 디자인이나 제품의 완성도나 이렇게 봤을 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렇게 대규모 물량 투입이 들어간 그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제작자가 앉아서 열심히 만드는 그런 브랜드라 할 수 있죠. 하드와이어링을 하는 이유를 아주 독특하게 밝혀냈어요. 얘네는 전선의 브랜드라든가 케이블의 브랜드라든가 도체의 어떤 이 재료라든가 절연체라든가 크기 및 배선 구조를 선택하는데 무한의 자유를 얻을 수 있어서 자기네는 하드와이어링을 한다. 그리고 설계가 완료된 후 보이싱 단계라는 걸 거친답니다. 보이싱이 뭐냐면 음악을 계속 소리를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조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품들의 물리적 배치를 약간 바꿔본다든가 여러 종류의 컷피스를 사용을 해본다든가 다양한 샤시 재질을 사용을 해본다든가, 이런 차이는 계측기에선 드러나진 않지만 인간의 귀에는 명확하게 들리는데, 인간의 귀와 계측기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귀는 쉽게 측정할 수 없는 성능, 그 음질적 성능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이 앰프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 앰프 제작자도 매니아가 아니고 매니아급 되니까 이렇게 제작자가 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부 마지막 곡 한 곡 듣고요. 프리앰프하고 파워앰프하고 스피커는 2부에서 가는 걸로 해갔고요. 이거 신청해 주신 분이 있는데 마리오 텍스 워크, 이거 신청해 주신 분 오셨어요? 저분이 신청해 주면 항상 내가 틀어드리더라고. 한 곡에 5,000원인 건 아시죠? 네. 이게 제가 좋아하는 또 제시쿡 스페니시 기타요. 이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곡은 약간 오디오 파일 성향의 곡을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곡에서 느끼는 거는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에 그 내용물이 가득 찬 느낌이야. 사실 라이더 스피커가 저희 시청실 공간에 맞는 사이즈는 아니죠.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다소 약간 왜소해질 수도 있고 약간 허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스피커인데 지금 스피커 뒤쪽 공간을 음들로 가득 메우고 있는 느낌, 음악적인 느낌, 그런 게 잘 조율이 된 느낌. 증폭소자를 진공관을 썼지만 지금 이 VS가 내주는 소리는 진공관스러운 소리는 아닙니다. 음악을 진짜 멋지게 연주하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그런 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시 5분인데요. 한 5분만 쉬었다가 2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